95, 96, 97, 98, 99쪽. 괜찮아? 99? 네. 그 다음에 100쪽, 101쪽, 102쪽, 106, 107, 그래서 108, 109, 111, 112, 113, 와우, 114, 115, 116. 그건 다 했어? 백 117, 118, 119, 120, 121. 진짜로? 와우. 그러면 아니 되는데. 나는 좋은데 나만 좋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나를 귀찮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건데. 좋아요. 자, 일단 이제 구등시계의 활용과 속도가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을 오늘 마무리 좀 합시다. 먼저 구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게 예를 들어 여기에 4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y는 fx라는 이 4차 함수가 있고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fx가 k보다 크거나 같다가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가 y는 k라고 하는 x축과 평행한 직선, y는 k라고 하는 요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지? 그럼 우리가 비교하는 건 요 4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최소값,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여기거든. 이 최소값이 k값보다 크거나 같다. fx의 최소값이 k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부등식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지? 최소값과 k값을 비교하는 거야. 이 부등식이 만약에 fx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었다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모양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될 거야. 그래야 y는 k라고 하는 이 직선이 위에 있고 fx가 아래에 있어야만 fx라는 그래프는 k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알겠어?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사실상 4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4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3차를 갖고는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3차를 가지고는 왜? 3차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지? 얘는 위쪽으로는 양의 무한대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아래로 어느 값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잘라요. 어딘가를 잘라. 여기서부터 이 해당되는 요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요것보다 이게 x는 a라고 하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주면 그러면 여기서 이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보시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래프를 해석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어떤 그 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지수의 범위를 구해 나가면 된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필수의 이제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3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0이라는 값과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좌변에 있는 3x 4제곱 마이너스 8x의 3승을 요 a를 요 부분을 fx라고 잡고 얘를 fx라 하면 그럼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f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fx에 대하여 미분하는 결과 12x의 3승 마이너스 24의 x의 제곱 12x 제곱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자,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요 f 프라임 x는 0이 되는 x 값이 x는 0이라는 중근과 x는 2라는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그러면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0에 접하고 올라가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는. 봐봐. x 빼기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 여기에 y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0 되는 값이 얼마지? 0 되는 값이 1, 3, 5에서 0 되지. 얘는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려놓고 1, 3, 5라고 나타날 거야.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이 됐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 0이 되는 값이 1, 1, 3이야. 1이 두 개가 중근이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1에서 접하고 3에서 1하고 3을 이렇게 잡아줄 거야. 또 y는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래. 그럼 이때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할 거야. 1하고 3에 접한다고 할 거야. y는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1에서 3중근이 되는 거야. 3중근. 자, 지금 이 그래프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저런 거 빨리 그릴 수 있어. 3차 함수들인데 0이 되는 값이 3개야. 3개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3개야. 작은 것부터 1, 4, 5 이렇게 맞춰주면 돼. 무조건 얘네들이 0이 되는 값이 3개니까 가는데 얘네들이 만나는 게 이 3개가 1하고 3하고 5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 중근이 있지, 제곱이 있지. 그럼 제곱 자리에서 접해야 돼. 접해야 돼. 근데 제곱을 달고 있는 게 요거 하나짜리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 1이 앞 3보다 작으니까. 그럼 1에서 접하고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번에는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1에서는 그냥 뚫고 올라가고 3에서 접하고 가는 거야. 요것만 알면 대부분 요 안에서 대부분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알겠어? 요것만 할 줄 알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얘를 보고 여기 x제곱에 x 빼기 2가 있어서 0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 올라가 여기 그리는 걸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알아도? 요령이야 요령. 그럼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증가와 감소에다 집어넣으면 감소하다가 멈칫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해. 그래서 잠깐 멈칫해.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다시 감소해. 그리고 증가하는 거야. 응? 알겠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미분한 함수면 감소, 증가잖아. 얘는 감소, 증가하는 거야. 다시. 자, 4번에 주어져 있는 4차 부등식입니다. 4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3x의 4제곱 마이너스 8x 3승 더하기 A를 fx라 두고
f'x로부터 우리는 fx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x제곱이라는 인수에서는 접하고 x 빼기 2, x는 2에서는 뚫고 올라가는 f'x의 그래프로부터 얘는 그러면 감소하다가 멈칫했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구나. 얘네들의 최소값은 x는 2에서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겠네. 여기다가 나는 2라는 값을 저기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 3 곱하기 x 4제곱 3 곱하기 16 마이너스 8 곱하기 8 더하기 a라고 한 이 값을 계산하면 48에 64 더하기 a, 얘는 a 마이너스 16이 되겠는데 a 빼기 16 여기는 a 빼기 16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x축이 있겠지. x축이 이게 0인 거야. x축이 y는 0. 얘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a 빼기 16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16보다 크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봐봐. 지금 뭔가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부등식이라고 하는 fx라고 하는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x는 y는 0, x축과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커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난 그래서 fx의 초속값을 구한 거야. 초속값을 구해서 그 초속값이 x축보다 크려면 0보다 커야 되지 라고 해서 결국에는 간단하게 a가 16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온 거지. 그래프를 그려본 학생들은 이 그래프 그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있으면 안 돼. 없게 만드셔야 됩니다. 주어진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3x의 4제곱 마이너스 8x 3승을 두고 a를 우변으로 넘겨요. 그리고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fx라고 두고 똑같이 미분하면 똑같은 값 나와. 똑같은 값 나오니까 12x의 제곱에 x-2 이렇게 해서 x가 0과 x는 2에서 0이 됨을 알고 이거 똑같은 상황인 거죠. 얘가 0에서 접하고 2에서 올라가니까 0에서의 값이 감소하다가 여기 2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2에서의 값을 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16이 나와요. 응?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a보다 제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초속값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a는 16보다 작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범위가 답으로 나온다.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서 교재에 풀이는 x축하고 비교해서 0하고 비교했고 이런 식으로 문자가 상수항만 문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좋다. 이게 더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게 될 거야. 문제 풀다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는 얘네들은 항상 초속값이나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4차의 경우에는 초속값을 가져요. 최대값을 갖고. 근데 이제 문제는 3차의 경우에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필수이제 5번에 가면 필수이제 5번으로 넘어가봐.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구간을 줬고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모든 실수를 기준으로 했고 3차 함수는 x의 범위를 줍니다. 0보다 큰 구간에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예요. 좌변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fx라고 둘게요.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 두고 얘를 미분해서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0이 되는 값 구해야 되니까 6x로 묶으면 x 빼기 2가 0. 그럼 x가 0과 x는 2에서 이게 0이 되니까 0하고 2를 기준으로 해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예요. 그지? 이 상황인 거지.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x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를 놓고 보면 방금 감으려고 그랬지. 크게 뜨고 있어. 맞지? 여기 자, 여기 나와 있는 얘가 0보다 크니까 이만큼만 있는 거야. 어? 알겠어? 이 왼쪽은 없는 거야. 없는 거.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를 버리고. 그럼 여기서의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x는 2에서 최소가 되는 거야. 그 x는 2에서의 최소값 f2가 0보다 크면 이 부등식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게 되는 거지. 주어진 식에서 2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24 더하기 a가 0보다 커야 하므로 따라서 a는 8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범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x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a 얘가 0보다 커야 돼. 자,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게 또 똑같은 문제가 되죠.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두고 f 프라임 x를 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역시 여기 되는 값이 필요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아래로 부록한 2차 함수가 1과 3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 감소, 증가하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x가 3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지? 맞죠? 그럼 3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요 그래프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 fx에 대해서 f에다가 3 집어넣으면 0보다 커야겠지. 그지?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왜? 민철 왜? 몰라요. 뭐이씨 그것도 x가 3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3에서는 0이 돼도 돼요. 응? 여기 x가 3이 있으면 3에서는 0이 돼도 3보다 큰 쪽에서는 다 0보다 큰 거야. 3에서는 0이 돼도 되는 거야. 아니? 왜?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가 x가 3보다 크다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3에서는 0이 돼도 되는 거야. 이 그래프는 3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보다 큰 쪽에서 그러니까 3에서 0이 돼도 그 다음에 증가하니까 0보다 큰 쪽으로 올라가겠지. 오, 조심해야 돼. 따라서 3 집어넣으면 27, 54, 27 A가 0보다 거나 같다. A는 다 계산하고 나면 0 돼버리네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잘 봐둡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의미를 함수하고 연결을 시키면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을 연결시킬 때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fx는 gx, fx하고 gx가 같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의미가 이게 뭐야? 이 방정식의 의미가 두 개의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있을 때 이 fx랑 gx랑 같다. 이거의 의미가 여기에 y는 fx가 이렇게 지나가, 그리고 y는 gx가 이렇게 지나가,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의미는 이 교점에 x 좌표를 구하는 게 바로 방정식인 거야.
이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야. 그럼 부등식의 의미는 뭐지? 부등식의 의미는 fx가 gx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나왔어. 이 부등식의 의미는 fx라는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가 노란색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야. 파란색이 fx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큰 x값의 범위. 여기가 지금 위에 있는 거지. 여기도 위에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지금 fx가 위에 있고 x가 감마보다 큰 범위에서 x가 위에 있는 거야. 부등식의 의미를, 방정식의 의미를 함수하고 연결시키면 부등식은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걸 표시하는 게 부등식이고 방정식은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게 방정식인 거야. 응? 지금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고 그 미분을 가지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활용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으니까 그 그려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개념으로 연결시켜 봐라. 응? 사실 이 이야기를 고등수학 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어요. 고등수학 상에서 방정식, 부등식 나올 때 이렇게 배운 거야. 아니라고 하지 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응용하고 활용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127쪽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속도의 뜻이 뭐야? 속도의 뜻. 응?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자. 과학 시간에 속도를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들 하나 알고 있지 않나? 거속시 알지 않아요? 거속시? 우리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그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 중에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 거야. 시간분의 거리. 알겠어? 여러분들한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에, 그러니까 수직선 위니까 x좌표가, 그러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어. 그 점이 이 수직선으로 이리로 갔다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점에 시간에 대한 함수,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를 줘요. 응? 함수를 줘. t초 후에 이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가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위치. 점 P의 위치. 근데 그 위치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리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위치를 가지고 속도를 구해야 돼. 속도. 거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학에서 그 과학에서 속도라는 게 있고 속력이라는 게 있어. 그건 알아? 그지? 속도는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가 되고 속력은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스칼라 값이 되는 겁니다. 스칼라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만을 가지고 있는 게,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게 속력,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속도. 이 속도에서 사용하는 이 거리를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력에서 사용하는 건 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게 거리의 의미인데 그게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바닥으로부터 위로 10m가 있는데 10m만 이야기하면 속력인 거고, 얘가 바닥에서 밑으로 10m야? 위로 10m야? 이건 모르는 거잖아. 응? 위로 10m, 아래로 10m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으면 이건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거리다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문과적인 개념으로 가면 거리고 이과적인 개념으로 가면 위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위치를 가지고 속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야. 시간분의 거리. 근데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야. 속력이.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간분의 위치. 그래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x라고 하는 값을 t로 나눠요.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속도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위치에 대한 함수 x라는 위치를 시간 t로 나누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 위치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이렇게 표현할까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 이게 궁금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치가 변하고 시간이 변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주 작은 x와 아주 작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f't라고 하는 도함수가 미분한 함수가 필요한 게 되는 거지. 아주 작은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아주 작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잡을게. 자, 여기에 아주 작은 x에 대한 아주 작은 시간의 비율을 우리는 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응?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과학적인 개념을 수학에다 접목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은 위치에 대한 함수가 주어진 걸 속도로 바꾸고 싶으면 미분하면 됩니다. 이 끝이야. 자,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변해요. 그럼 뭐가 나오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가속도. 여기에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야. 가속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건 사실상 미적분에서 더 많이 쓸 거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위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속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속도를 가지고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걸 미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주어지는 함수의 모양이 x라고 하는 놈이 ft로 주어질 거고,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분하면 f't를 구하면 얘가 속도가 되는 거고, 다시 저 속도를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두 번 미분했다라고 해서 f2't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역시 미적분에서만 배웁니다. 미분 두 번 이상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중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는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를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건 참고, 얘를 거꾸로 가는 걸 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분,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적분.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 거야. 위치. 그거는 이제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면, 우리 그 미분을 만드신 분이 두 분이 있다 그랬어. 뉴턴이라는 사람과 라이프니츠라는 두 사람이 동시대에 서로 만나지도 않고, 한 사람은 영국에서 한 사람은 독일에서 각각의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중에 뉴턴이라는 분께서 만든 이유가, 뉴턴의 목표는 딱 하나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미분이라고. 응?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힘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원리들을 물질들의 운동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가 만들어낸 수학의 한 분야가 미분인데, 그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위치가
변함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속도가 변함에 따라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했던 거지. 응?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이 뜨거운 햇빛 아래 여러분들이 그냥 에어컨 없이 살아야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에어컨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것들이 생겨난 이유가 다 이런 수학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거야. 이 정도의 생각은 그래도 하고 살아야지. 끝이다. 넘어가자. 다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설명드린 게 127쪽에 정리되어 있으니 꼼꼼히 잘 읽어봐라. 자, 지금 내가 써놓은 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야. 여기서 이제 이 위치를 바꾸는 거야. 위치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량,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량,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량, 뭐 변화량이라고 하면 그래서 유리라는 비율의 개념을 써서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그 얘기는 다 미분해라. 시간에 대해서 거리의 변화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 함수를 니네들이 미분하면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이 되는 거고, 시간에 대한 뭐 넓이의 변화를 구하고 싶으면 넓이를 미분하면 되고, 부피의 변화를 구하고 싶으면 부피를 미분하면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별거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절대로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수학이야, 수학.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묻는 건 좀 많이 최소화시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보면 128쪽에 1번입니다. 개점식 그 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T가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1번 V X가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7T. 어떤 물체의 위치가 저 함수, 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 함수를 따라 움직이는 거야. 자, 1초가 지나면 어디 있겠어 얘가? 1초 지나면 아가야, 여기다가 여러분이 T에다 1 대입하면 얼마 되지? 1 대입하면 300이 7, 4. 1초 뒤에 수직선이 있어. 원점에서 출발해서 1초 뒤에는 여기에 와 있는 거야. 자, 2초가 지나. 2초가 지나면 12에다가 4 곱하면 마이너스 12, 14, 2로 가겠네. 2에 위치하겠지. 2에 위치면 봐봐. 얘가 처음에 여기 출발했거든. 1초가 지났을 때 여기까지 간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다시 돌아서 여기 2랑이 여기로 위치한 거야. 이 물체가 갔다가 다시 이리로 온 거야. 아니?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3초 지나면 어떻게 해? 3초 지나면 93 마이너스 27 더하기 21이니까 마이너스 6에 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 물체는 갔다가 이리로 쭉 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궁금하지? 시간 지금 눈 봐. 지금 살아 있었어. 좋아. 살아 있는 것만으로. 미분할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더하기 7. 야, 이게 속도인 거야. 속도. 그지?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얼마 돼?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7이니까 속도가 2초에서의 속도는 마이너스 5 되는 건가? 그지? 마이너스 뭐야? 여기 1초에서의 속도는 얼마죠? 1초에서의 속도는 1이지. 자, 속도의 부호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양수는 오른쪽,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왼쪽. 그러니까 1초인 순간에는 아까 4였잖아, 위치가. 여기서 1로 가고 있었던 거야. 2초에서는 위치가 2거든. 얘는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알겠니? 알아야 돼. 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가속도는? 정윤아,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어이 지워버렸네. 자, 가속도 어떻게 가야지? 가속도 맞아. 이게 또 네. 또 뭐? 또 미분하면 더해. 여기 미분하면 더하면 가속도야. 그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6이야. 이걸 우리는 과학 시간에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배웠어요. 가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게 마이너스 6인 거야.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속도가 마이너스 6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던 거야. 얘는 그냥 1초의 가속도도 마이너스 6이고 2초가 지났을 때도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6인 거야. 가속도는 그냥 마이너스 6인 거야. 등 가속도 운동. 그래? 처음 배운다고? 아닐 텐데 대부분 다 배웠을 텐데. 봐봐. 주어져 있는 ft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7t라는 함수가 있고, 그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잖아. 그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야.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여기 0과 3분의 7을 지나고 있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야. 얘를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미분하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직선이 나와야 돼. 요놈을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직선이 나오고, 마이너스 6t 더하기 7이잖아. 6분의 7에서 0이 됐고,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뭐야, 이게 극대값이지. 극대잖아, 극대. t가 6분의 7에서 최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야. 최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야. 극대를 거쳐서 내려온다고. 여러분들 앞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여기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있어. 이제 앞으로 2차 함수 그릴 때 미분하면 좋아. 미분하면 뭐 되지? 미분하면 팔 앞으로 빼. 네 책상에서 이렇게 그래, 그렇지. 자, 미분하면 무슨 일 내지 말고 빨리 미분해봐. 2x 마이너스 2지? 0이 되는 거 얼마야? 0이 되는 x가 1이지. 1. 그치? 요게 꼭지점 x좌표야. 이 2차 함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여기 1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그치?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여기라고. 맞잖아. 우리 이렇게 했지? x-1의 제곱 더하기 2라고 이렇게 만들잖아. 꼭지점이 1,3 아니냐? 1,2. 여기 1,1이니까 1,2. x가 1일 때 극소값 2를 갖는 거야. 2차 함수는. 2차 함수도 당연히 미분하면 똑같이 그릴 수 있어야겠지. 1차만 되는, 3차, 4차만 되는 게 아니라 2차도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한 것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게 극소값, 위로 블록하면 극대값 갖는 거야. 주어진 함수에 대한 범위들을 하시면 응용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도움이 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함수가 이번에 3차로 주어졌습니다. 2번에 보면 x라는 함수가 t3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 그러니까 이게 위치에 대한 함수야.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해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이게 속도 또 미분해. 눈싸움에 장리성 싸우지 마. 레이저 뭐 던졌어? 왜 그래? 아니 저 쳐다봐요. 이뻐서 그래. 핀머리 보려고. 자 봐봐. 바쁜데 이제 어떡하지? 자 봐봐. 6t 빼기 4. 그러니까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 거야. 아니 여기다가 2초에서의 속도를 구하래요. 2 대입하세요. 4, 3, 12 2초 대입하면 8 0 되네. 0 되고 계산하면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0 돼. 가속도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2 빼기 4 가속도는 8 되겠다. 2초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해서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해서 2를 대입해서 속도, 가속도 구한 거야.
다시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각에서의 값을 구하면 돼. 알겠니 지우야? 알겠지? 지금 쓰러질까봐 걱정스럽네. 그냥 엎어서 자면 안 될까? 네, 봐봐. 자, 두 번째 봐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해요. 자, 위치 P가 나타내는 X가,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4T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있다. 자, 위치가 0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위치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6이 0이 된다라고 해서 문제 풀면 되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이고 t에 플러스 1 t 마이너스 3 그러면 t라는 값이 두 개 나오겠지.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시간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양수여야 합니다. t는 양수이므로 따라서 3초 후에 얘는 원점을 지나요. 위치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으라 그래서 내가 여기다 0이라고 두고 방정식을 풀었잖아. 그지? 3초 뒤에 얘는 원점을 지나 0을 지나는 거야. 자, 속도가 0이 되는 걸 구하려네. 그럼 나는 속도가 필요하니까 미분해야지. 마이너스 4t 플러스 4라고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4t 더하기 4 이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았더니 t가 1일 때 속도가 0이 되겠죠. 자, 봐봐. 어떤 물체가 여기 어딘가에서 위로 던져 올려진 거야. 그랬을 때 요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3초 뒤가 되는 거야. 3초 뒤라고 하는 게 요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위치가 0이 되는, 높이가 0이 되는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언제냐면 얘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뀐다고.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는 요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왜? 운동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지? 그 얘기는 제일 꼭대기, 공을 높이 던지면 처음에 막 빠르게 가다가 저 위에 어딘가에서 속도가 딱 0이 되고 다시 음수로 바뀌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라고. 알아야 한다. 알아야. 자, 필수 예제 1번으로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1번. 잘 보아라. 1번에 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8T. 얘가 그 위치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3차 함수의 모양을 띠고 있고 P가 출발한 후 0 대입하면 이거 얼마 되죠? t에 0 대입하면? 강문아 이거 얼마야? 0 대입하면 출발이 원점에서 출발한 거야. 얘는 우와. 0에서 출발해서 얘가 갔다가 이러는 얘야. 얘는 갔다가 왔다가 이러고 있어준 얘가 이 3차 함수의 모양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인데 얘가 출발할 때 원점이었고 출발한 다음에 갔다가 다시 요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있지. 그지? 원점으로 돌아와. 위치가 0이야.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에 시간을 구하려면 t 세제곱 마이너스 9t의 제곱 더하기 18t는 0 t로 묶고 t의 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18이니까 t 빼기 3 t 빼기 6은 0. 결국에는 0이 되는 순간이
0일 때, 출발할 때, 처음에,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3초 뒤에 원점을 지나, 그리고 얘는 6초 뒤에 원점을 한 번 더 지나. 맞잖아. 왔다가 가니까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3번이야. 근데 이 순간에 처음, 그러니까 3초가 되는 순간, 출발한 후, 얘 빼고 탈락. 그리고 처음으로 3초 뒤에 얘는 원점을 지나고 있는 거야. 이 순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미분해야지.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라 그랬어. 3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8에다가 3을 대입하면 27, 54 더하기 18 그러면 45 마이너스 9인가? 마이너스 9 3초가 되는 순간에 마이너스 9야. 여기서 속도에서의 부호의 의미 뭐라 그랬지? 속도에서의 부호의 의미. 속도의 부호. 강구나 뭐지? 속도의 부호는 뭘 나타낸다? 얘기를 하라고. 속도의 부호는 방향이라고. 방향. 얘가 마이너스 9란 얘기는 처음에 출발한 게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이 플러스고 플러스의 반대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9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맞잖아. 여기서 갔다가 왼쪽으로 이 순간에 왼쪽으로 9의 속력으로 가고 있지. 알겠니? 방향이다. 속도의 부호는 뭐라고? 말을 하라. 방향. 어이? 우리 가속도 구해야 돼.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6t 빼기 18. 3초에서의 가속도 궁금합니다. 3초에서의 가속도 0이네. 0. 가속도가 0이야.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뭐 몰라도 되는데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속도의 변화가 없다. 일정하게 달리고 있다. 뭐 그런 건 물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물리 1에서 그죠?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고전력학 뉴턴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입니다. 2번도 볼까요? 1번에 2번 보면 여기 2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두 개나 있네. P하고 Q. 자, P가 가는 운동을 FT라고 잡고 T 세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5 이게 FT. Q가 움직이는 걸 GT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16t 마이너스 10. 오케이? 자, 이렇게 FT하고 GT가 가요. 근데 얘네들이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대. 속도는 FT를 미분해서 F'T가 P의 속도고 그 다음에 Q의 속도는 GT를 미분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Q의 속도가 되잖아. 근데 얘네들 둘이 같아진대. 오케이? 이건 뭐 3t의 제곱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6t 더하기 16하고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야 돼. 풀어줘야지. 그러면 3t의 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24가 0이니까 t 제곱 더하기 2t 빼기 8 여기서 구하면 t가 마이너스 4하고 t가 2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위치를 나타내고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t는 언제나 양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니까 음수를 제끼고 2초에서 t가 2일 때 얘네들은 속도가 같아져. 그때 얘네들 둘 사이에 거리를 구해. 거리 구하려면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위치에다가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8 빼기 16 더하기 5 마이너스 3 F에 G에다가도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32, 20 빼기 10 GT는 10에 있고 Q는 10에 있고 P는 마이너스 3에 가 있으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는 13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지? 위치는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점에 좌표를 빼주면 돼. 1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돼. 아니면 아무렇게나 빼고 절대값 씌우면 되죠.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x2 빼기 x1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2번으로 가요. 2번. 수학의 활용 문제들이나 지금 이런 활용 단원에서 다루는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생각해야 돼. 과학을 떠올리면 안 돼. 과학을 떠올리는 게 아니야. 과학은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필요로 하지. 여기서 원하는 건 수학입니다. 2번에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 현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빼기 9T 요게 이제 위치야. 일때 점 P가 출발한 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극대 극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미분했을 때 y는 f'x를 구했는데 그 f'x에 이렇게 갔어. 그럼 얘가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순간 극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순간 극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이 순간 여기 다시 또 극소. 이게 되는 거잖아.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의 의미는 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속도를 구하고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9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3 얘기했어. 시간은 음수는 버리는 거야. 시간 음수는 버리는 거야.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3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주어져 있는 이 2차 함수, 미분되어진 함수의 모양이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바꾸는데 우리는 0의 오른쪽만 놓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3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꿔. 음수 방향으로 가다가 양수 방향으로 바꾸는 거야. 음수 방향으로 가다가 양수 방향으로 바꾸는 순간이 양의 방향으로 바꾸는 순간이 3초가 되는 거고 이때의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래. 미분 한 번 더 해야지. 가속도 구하면 6t-6이 되고 t가 3일 때 가속도 구하면 18 빼기 6, 12가 3초에서의 가속도가 된 거야. 알겠니? 별거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두 점 PQ가 시각 TF의 위치가 FT, GT가 있어. FT하고 GT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자, 방향을 나타내고 뭐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운동 방향이 뭐다? 운동 방향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 질문이 바뀌어서 헷갈린가?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속도의 부호? 그 운동 방향이라고 했어. 운동 방향. 그지?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래.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속도의 부호가 반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T의 속도 F'T GT가 나타내는 속도 G'T 얘네들의 운동 방향이 반대야. 곱하면 음수돼야지.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하나가 양수면 하나 음수고 하나가 음수면 하나 양수라는 얘기 아니니? 그 얘기는 결국에는 곱하면 음수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FT 미분의 ET-2 GT 미분의 GT 미분하면 4T 빼기 12 얘가 0보다 작아. 앞에 거 2로 나누고 뒤에 거 4로 나누면 앞에 거는 2로 묶어냈고 뒤에 거는 4로 묶어낸 거야. 그리고 양변을 8로 나누면 이것만 남아.
이 범위에서 1초보다 1초와 3초 사이에서 얘네들 둘은 서로 운동 방향이 반대인 거야. 알겠어? 속도의 부호가 다른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직선 위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얘를 세워.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오르락할 수도 있겠네. 그지? 이 바꿔놓은 게 3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지면에서 40m/초의 속도로 지면에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축의 높이를 xm라고 하면 그 x라고 하는 놈은 40t 마이너스 5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결국에는 2차 함수에서 이거잖아. 응? 여기서 출발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물체를 위로 쏘아 올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물체의 높이가 이게 변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쭉 올라가다가 한 4초까지 올라갔다가 4초 뒤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어떤 물체를 여기서 쏘아 올렸대. 얘가 쭉 올라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표시한 게 이게 2차 함수라고. 물체의 최고 높이가 얼마냐? 물체의 최고 높이. 이 물체가 제일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응? 최고점에서는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생겨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 미분하면 40 빼기 10t. 얘가 0이 되는가? t가 4일 때 얘는 최고 높이에 도달합니다. 그때의 높이는 여기다 4 대입하면 되지? 160 빼기 100. 60m가 이 물체의 최고 높이가 되는 거다. 묻는 질문이 상당히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을 기억해 두면 이것만으로 충분히 다 풀어. 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언제니?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게 언제니? 지면에 도달하는 건 언제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대요. 지면에 떨어진다의 의미는 높이가 0이 되는 걸 의미하지. 이게 의미하는 건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이야. 근데 이게 x가 높이잖아. 40t 빼기 5t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8t가 0이 되고 t로 묶었을 때 t 마이너스 8은 0.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출발할 때 지면이었고 출발한 다음에 8초가 지나면 지면에 떨어집니다.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8 대입하면 되겠네. 속도 구해놓은 거 있죠? 40 빼기 80. 그죠? 이때는 마이너스 40이라는 속도가 나와요. 이 마이너스 40의 의미가 뭐야? 마이너스 40의 의미가 아래쪽으로 40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1번에 60 아니고 80이래요. 1번에 60이 아니고 80이래요? 160 4 16 곱하기 5 쏘리 여기가 80이었네. 대입하면 80이 나오니까 80m가 맞죠? 오케이. 땡큐. 쏘리. 자, 됐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려면 속도가 0이어야 한다.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려면 위치가 0이 돼야 된다.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거라. 자, 다음 필수예제 4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물체의 위치를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줬어요. 원점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가버렸네. 여기서 A, 그 다음에 여기에 B, 그리고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여기가 D예요. 그랬다가 E를 거쳐서 F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해야 돼. 자, 기억.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궁금해서 난 얘를 가지고 미분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려고. 여기다가 우리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속도. 자, 그럼 속도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그래프에서 자, 얘네들이 증가 감소를 갖고 구하는 거지. 자, B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감소했지. 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D까지는 증가했지. 위쪽에 있어야 되지. 증가했잖아. 이거 증가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E까지는 다시 감소하지. 맞아? 그리고 나서 다시 증가하지.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내려오는 쪽은 음수, 올라가는 쪽은 양수, 내려오는 쪽은 음수, 올라가는 쪽은 양수. 이렇게 해서 내가 얘를 매끄럽게 연결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여기를 위에 거를 미분한 거야. 미분. 이게 속도 그래프가 되겠네. 속도. 응? 이 속도 그래프는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D, 여기가 E가 되고 있어. 이게 속도야. 속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제 기억은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A하고 C. A에서는 속도가 음수고 C에서는 속도가 양수인 거지. 그지? 서로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야. 기억 맞지? 그지? 미분 그래프 안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향을 보면 내려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반대 맞죠? A에서 음수, 여기 C에서는 양수. 응? A에서는 음수, C에서는 양수야. 기억 맞고 니은 B에서의 운동 방향,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지.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잖아. B에서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있잖아. 또 D에서도 운동 방향 바꾸고 있지. E에서도 운동 방향 바꾸고 있지. B, D, E에서 운동 방향 바꾸고 있어. 거기가 다 극가야. 극가. 디귿. T가 D에서의 속도, D에서의 속도는 0이지 0. 그치? 운동 방향 바꾸니까. 여기 뒤에서 올라가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생긴 거야. 리을 0과 F 사이에서 0과 F 사이에서 원점. 그러니까 원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0이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야. 0이 되는 순간이 C에서 E에서 두 번 있지. 리을은 틀렸네. 리을은 두 번인데 한 번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수능은 요 문제만 나와요. 계속. 요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만. 그러더라고. 그지? 이게 맞죠? 그래야 계산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분하고의 연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많이 보이더라. 물론 아주 쉬운 문제로 속도 구하는 문제들도 나오는데 아니 안 나왔다. 그런 거 나온 적 없다. 공부할 때만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인데 이제 속도화에 대한 얘기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변화율. 그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번은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 6번의 경우에는 시각에 대한 넓이와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 나와. 근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알겠는가? 그래, 이거 남기자.
132쪽까지만 숙제로 드릴게요. 132쪽까지만 숙제로 드리고 다 해서 다 했어. 그럼 유형편 풀어라 그랬다. 유형편 미리미리 풀고 항상 숙제는 만렙부터 만렙 끝났어. 그럼 바로 들어와서 여기 교재 푸는데 이거 지금 속도가 느려. 그럼 연습 문제 빼고 봐 일단. 알겠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얘네들은 계속 연결되는 내용들이라서 꼭 해야 돼. 알겠니?